안녕하세요, 마태입니다. 제가 전에 피해야 하는 그림학원 영상을 올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 학원 계속 다녀도 될까요?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할 얘기가 그 주변 지인의 원장님과 강사님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하면서 문자가 터질 수도 있는데요. 아, 진짜로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정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1년, 2년 배우고 나서도 내 시간, 내 돈 이렇게 후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인들아, 너희들은 좋은 강사잖아. 그치? 오늘도 손이 떨리는데 좋은 선생님을 찾는 기준, 이것만 알아도 여긴 아니네, 이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첫째, 자존감을 깎지 않는 사람. 이 학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은 이미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심리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아오키 사토시 작가의 울림이 있는 말의 원칙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내적 컨트롤 심리학이라는 게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는 요인은 결국 그 사람 내부에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더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서 독자님이 학원에 상담을 갔다고 칠게요. 그럼 상담자는 이미 독자님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림학원에 왔으니까요. 그럼 일단 무릉도원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배워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청강 같은 대학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넥슨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이걸 물어보면서 독자님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 판타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도 아는 나의 약한 부분을 남이 지적할 때예요. 아니라고요? 아니게 급발진도 하잖아요. 먼저 독자님이 원하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백두산 꼭대기에 사람을 올려놓고 지금 독자님의 상황을 사실보다 더 냉정하고 구리게 저평가함으로써 김연경님 스파이크로 후려치는 거죠. 그럼 독자님이 원하는 거하고 지금 독자님의 위치가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결국 좌절과 절망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백수로 비참하게 살다가 갈 수가 있겠구나. 나중에 폐지 죽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때 상담하시는 분이 나한테 배우면 대학도 취업도 할 수 있어 라는 대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당신을 인도하죠. 딸피테에 소라카 만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내가 원하는 것하고 지금 상태의 간극이 클수록 들어오는 정보의 유익함을 과장해서 받아들인다고 해요. 평상시 때는 별로 힘이 없었을 정보가 독자님의 행동까지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적 컨트롤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담 때든 수업이든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공포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밥벌이 하겠냐? 집에서 쓰레기나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무조건 후려치는 것보다 반대로 격려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강사님도 정말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배우는 선생님이 내 단점을 말해줬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그럼 꼭 잡으세요. 그냥 결혼하세요. 농담이고, 가스라이팅은 만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둘째, 인스타에 새로운 그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분한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러프나 스케치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장 이상 그림을 그리시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잘 그리는 거하고 잘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박찬호 야구선수님을 보더라도 메가밸류의 선수지만 구질 설명하시는 거 보면은 잘하는 거하고 잘 가르치는 거는 다를 수 있구나, 저도 느끼거든요. 하지만 강사 영역으로 들어온 전문가라면 누군가를 가르치기로 한 거잖아요. 학생에게 그림을 열심히 그려라 라고 할 거면은 일단은 자신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만 가르치시는 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만든 거에서
틈을 잡는 게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을 때 실력은 없는데 잘 가르친다? 사실 이런 건 소설에 있다고 봐야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게 있어요.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요. 무엇보다 기술직에서 실력이 없으면 신뢰가 가지 않고요. 그 실력이란 커리어하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그림 강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신입 정도의 실력으로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슈퍼 루키들이 계시죠. 신입인데 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게 사회잖아요. 뭔 개소리냐고요. 까놓고 말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커리어가 어느 정도 인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소문날 짓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탑스타가 될수록 행동거지를 조심하잖아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서울대 합격된 사람이 자기가 불합격 처리될 줄 알았으면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겠죠.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학생한테 거칠게 후려친다거나 등치기가 어렵겠죠. 소문나면 날아가니까요. 어떻게 보면 강사의 커리어는 결정사처럼 이 사람이 기본급은 된다 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화풍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추구미와 나의 추구미가 같은 결인지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림이라는 게 일단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스타나 아트스테이션이나 SNS에 자기 작품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는 분에게 배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또 추가로 이거는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 자료나 커리큘럼을 자신이 만들어서 수업하시는 분이 더 체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화풍을 객관화해서 학습 절차를 체계화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정립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손 가는 대로 그림 보면서 완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만든 자료를 수업에 공개해 주시는 분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나에게 시간을 많이 써주는 사람. 학원 가면 보통 4시간이죠, 수업이. 제가 강사할 때는 4시간에서 6시간이었는데 10명 정도가 풀반이잖아요, 보통. 풀반은 정원을 얘기해요. 정원이 가득 찬 반이요. 6명에서 10명 정도가 정원 추세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4시간 분으로 환산했을 때 6, 4, 24, 240분 나누기 10명 하면 한 명에게 할당된 시간은 24분 정도네요. 근데 수업이 들어가자마자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사하고 학생 그림 한번 보고 한번 설명하고 이론 설명해주고 시간 지나면은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인사, 시연, 이론 설명, 끝인사 이런 시간을 빼면 한 명이 15분 갖기도 힘들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거기 좋네요. 적극적인 친구들은 질문하잖아요. 추가로 4분, 5분을 자기 걸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수줍음이 많은 친구나 소극적인 친구들은 솔직히 자리만 앉아서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다가 가시기도 해요. 그죠? 맞죠?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 있죠? 그럼 그 친구들 뭐예요 그게? 다 같이 수업료 내는 건데 누구는 더 알려주고 누구는 못 배우고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강사 손길, 눈길, 멘트 몇 번 더 들은 학생이 잘 그리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적어도 6시간 정도?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시는 분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티님 4시간 했다면서요? 네. 4시간이 짧습니다. 가르쳐주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1시간 정도를 연장을 했었어요. 8시에 끝나면은 9시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옆반 선생님들의 항의도 들었었고 풀반이 8명에서 10명이라면은 이게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6명이 풀반이다 하면 4시간도 괜찮겠죠. 골자는 이거예요. 내가 강사님 시간을 많이 얻어낼수록 좋다. 그럼 4시간 수업하는 데는 다 걸러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각각 학생들의 수준이나 성향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루토한테 분신술 피드백을 줄 때 말이에요. 사스케도 분신술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루토 피드백을 할 때
사스케 너도 이리 와봐 하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꼭 내 그림이 아니어도 예제를 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도 배우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림이 늘지를 않고 따져보니까 나한테 투자되는 시간이 평균보다 적다 싶으면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격려를 기반으로 피드백하는 선생님. 은연중에 학생을 무시한다거나 인맥 자랑하면서 자기를 올려치기 한다거나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급을 나누면서 이유를 물어보면은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사소한 걸로 꼽주고 근거 없이 자기 주장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냥 건의로 찍어 누르는 식이라면 굳이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꾸준히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업로드하는 선생님. 세 번째, 나에게 최대한 많이 시간을 할애해주는 선생님. 이런 분에게 배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요? 일일이 다 수강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또 완전 초보시면 최소한 3달은 다녀봐야 이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학원에서 초보자에게 한 3달 정도는 기본기를 가르치거든요. 선긋기, 네모 그리기 이런 기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기본기를 마스터하고 선생님 스킬을 배우러 가는 거라면은 굳이 3달까지 갈 것 없이 1, 2주 정도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은 상담할 때 내 그림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피드백이 거친 곳인지 거를 수도 있겠죠. 학원비가 보통 50만 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150만 원은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기본기라는 게 이 산수에서는 구구단 같은 거라서 반복 작업인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형태력이 성장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본기를 어떻게 공부하나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그림을 알려주는 채널에서 배우셔도 좋고요. 책을 사서 따라 그리셔도 좋아요. 아무래도 좋은 거는 주변에 지인이 있어서 기본기 연습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배우기가 힘들어요. 영상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영상이 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님들 항상 잘 때 보는 분 많으시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고 길게 내용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림 유튜버 채널이 그 정도라도 가르쳐주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에요.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책을 사서 보자니 책 추천을 또 받아야 되고 영양가 없는 책을 사서 쓸데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그것도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딱 누가 이거만 해 라고 짚어주면 좋은데 말이에요. 이걸 지인이 알려주면 좋은데 초보이신 분들이 주변에 프로급의 지인이 있기가 어렵죠. 그 분야에 뛰어들어야 이게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분야든지요. 닌자가 되어야 닌자 친구가 생기죠. 그리고 아티스트 지인이 있어도 이 업계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굳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서 예비 경쟁자를 만들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티스트들끼리 만나도 어디 피자가 맛있다, 어디 소금빵이 맛집이다 이런 얘기하지 그림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점이기도 한데 전문 기술직 특성상 좋은 정보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학원 강사인데도 학생에게 자기 찐 스킬을 알려주기 싫어하는 강사도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알려준다?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일부러 그림에 정 떨어지게 막 어렵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또 그림이 진입장벽이 좀 있죠. 그래픽 툴도 익혀야 되고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수작업으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디지털 그래픽이 필수이기 때문에 타블렛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전자기기를 써야 했어요. 지금은 아이패드로도 제가 그림을 그리지만 아이패드로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종이에 그리는 느낌하고 아이패드에서 그리는 느낌의 그 이질감이 저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려서요. 또 제가 툴 배우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프로크리에이트 어플을 배우는 것도 정말 너무 귀찮았고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면 편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갈아타기를 미뤄왔었어요. 그러다가 PC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아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막 온몸을 베베 꼬면서 브러쉬를 연필처럼 튜닝을 했습니다. 제가 스케치 작가다 보니까 연필 질감에 민감하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최대한 연필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스케치 질감이 같으니까 더 이상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패드 드로잉이. 프로크리에이트도 쓰는 기능만 쓰거든요. 이걸 또 많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익힐 수 있더라고요. 좋은 어플입니다. 해보니까 너무 편한데 주변에 보면은 딱 저 같은 이유로 아이패드 드로잉을 미루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브러쉬 튜닝도 해야 되지? 툴도 배우기 귀찮지. 초보이신 분들은 그림 강의도 또 따로 들어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라떼님 기본기 얘기 중이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맞아. 기본기만 공부하려고 해도 초보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난관이 많다. 이 점을 저도 알고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시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쉽게 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스타터 세트를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초보자분이나 지금 슬럼프라서 뭔 짓을 해도 그림이 늘지 않는다는 분들을 위한 세트예요. 그 외의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아이패드 브러쉬 112종하고 기본기를 공부할 수 있는 독학 클래스하고 그리고 색칠의 기본을 알려주는 예제 클래스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 자소서, 면접 팁, 텐센트 오퍼 때 제출했던 외국회사 이력서 양식 같은 스페셜 옵션도 함께 구성돼 있어요. 필요하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둘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컨텐츠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아니 나만 잘하면 됐지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 단순히 시간이나 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소중한 여러분의 재능이랑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갉아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고 그림이 무서워지고 싫어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선생님에게 폭력적으로 배우거나 또 너무 의존해서 끌려가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그림 공부를 하는 방식 자체를 잊게 되고요. 오히려 커리어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빠르게 돌아왔죠. 다음에도 독자님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